힐러리 클린턴. 2017년 올해 69세인 그녀는 정말로 화려한 스펙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웨즐리 대학에서 정치학을 전공하였으나 원래는 아이비리그 입성, 그리고 나사에도 역시나 지원 서류를 보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당시 미국 사회는 남학생만을 선호하던 뭔가 불평등한 시대였기 때문에 그 중에서도 가장 똑똑한 여성들이 모인 웨즐리 대학을 선택한 것이라고 합니다. 그 후엔 예일 대학교 로스쿨에 진학을 하였고요. 훗날 남편이 되는 빌 클린턴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힐러리는 미국에서 가장 영향력이 있는 변호사 100인에도 등극을 하며 뛰어난 변호사로서 명성을 날리게 됩니다. 그리고는 아시다시피 미국 대통령 영부인이 되었고 2008년도엔 민주당 경선 후보, 또한 미국 국무부 장관까지. 이렇게 커리어만 놓고 보자면 학력도 좋고 여성으로서의 선입견과 그 한계를 극복하고 정치계로 나선 멋진 여성이라 단언히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도대체 왜 그녀는 미국의 제45대 대통령 선거에서 트럼프에게 패하였을까요? 힐러리를 정말로 싫어하는 미국인들이 엄청나게 많았다고 합니다. 우리에게도 막장으로 알려진 그 트럼프보다 더 싫어한다는 그런 이야기까지 있으니 과연 그녀에겐 어떠한 이야기가 숨겨져 있을까요? 총이 사람을 죽이진 않아 클린턴이 사람을 죽이지. 아니 이게 대체 무슨 말인가 싶으실 겁니다. 미국의 해군 특수부대 네이비실 출신의 어느 남자는요, 힐러리 클린턴이 내 친구들을 벵가지, 라비아의 항구 도시라고 합니다. 그곳에서 죽였다. 이렇게 주장을 하기 시작합니다. 벵가지 미국 영사관에서 있었던 테러로 인해 4명의 특수부대 해군들이 사망한 사건이 일어났었습니다. 이 남자는 힐러리 클린턴의 결정으로 이 4명의 해군들이 죽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죠. 당시 힐러리는 국무부 장관이었습니다. 이 남자는 영사관과 해군들의 보안과 안위를 위하여 많은 것들을 요청하고 보완해 주기를 원했으나 힐러리는 들어주지 않았고 그 때문에 이러한 사태가 벌어졌다. 이렇게 주장을 하였다고 합니다. 테러에 관해서 굉장히 예민한 미국인들에게 그녀의 이러한 행동은 도저히 받아들여지지 않는 커다란 문제 중에 하나였다고 합니다. 힐러리의 이 결정 하나로 군인들과 미국의 안전까지 커다란 위험에 처할 뻔했으니까요. 당시 그녀의 애매모호한 이런 태도로 힐러리 클린턴을 당장 감옥에 보내야 한다. 이렇게 외치면서 살인자 힐러리라고 그녀에게 별명을 붙이며 분노하는 미국인들이 정말 많았다고 전해집니다. 힐러리의 고액 강연료 논란 역시 끊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2015년 5월 19일자에 힐러리가 마지막 유료 강연 중 하나인 이베이 서밋에서 고작 20분간 직장에서 여성 진급 등에 대해 강연을 하고는 31만 5천 달러, 우리나라 돈 3억 5천만 원을 쓸어 담았다. 이렇게 보도를 하였다고 합니다. 계산해보면 1분당 1750만 원씩을 번 셈이었던 것이었죠. 힐러리의 트위터를 보면 그 소개란에 아내, 엄마, 할머니, 여성, 그리고 아이들의 지지자, 이렇게 한 명의 여성으로서 굉장히 어필을 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권리는 여성의 권리이다. 그리고 여성의 권리는 인간의 권리이다. 이런 연설, 그리고 굉장히 페미니즘에 부합하여 많은 여성 유권자들을 보유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녀를 지지하던 페미니스트 그리고 여성 유권자들, 한 사람의 아내, 엄마들의 등을 돌려버리게 한 사건이 수면 위로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그녀가 30년 전 변호사 시절에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힐러리 여아 성폭행범을 풀어주다. 지금의 미국은 성폭행범,
특히나 아동 성폭행범에는 100년씩 징역을 때려주고 감옥에 가서도 다른 죄수자들이 이들을 폭행하거나 살해하는 일까지도 벌어집니다. 이렇게 굉장히 민감한 사항인데 과거의 일이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그녀에게 들이닥치게 되었던 것이었죠. 12살의 여자아이를 42살의 중년 남성이 강간하는 사건이 일어났고 힐러리는 그 남자의 국선 변호를 맡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법정에서 판사에게 말하기를 12살짜리 어린 여자아이가 강간 스토리를 지어냈으며 그 이유는 그 여자아이가 바로 나이 많은 남자에 대한 판타지를 즐겼기 때문이다. 이런 논리를 펼치면서 강간범을 변호해 성공. 조사 절차를 문제 삼는 방식으로 종신형을 받아야 할 것을 고작 1년형으로 감형시켰다고 합니다. 어떻게 12살짜리가 중년 남자에게 성적 판타지가 있겠습니까? 우리 같은 일반인이 생각해도 정말 말이 안 되는 사항이죠. 하지만 더 무서운 일은 그 남자의 유죄를 알면서도 변호를 맡았으며 형량을 대폭 줄여준 일을 힐러리 스스로 털어놓은 육성 녹음 테이프가 2014년 6월 공개되면서 크나큰 논란을 일으키게 되었습니다. 1980년 힐러리가 지역 언론과 인터뷰를 하면서 범행 사실은 알고 있었으나 피해자 소녀를 공격함으로써 변호에 성공했다고 털어놓은 그 내용이 담긴 녹음 테이프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녀는 인터뷰에서 그 강간범이 당연히 유죄인 건 알았지, 이렇게 말하면서 웃는 녹음 파일이 공개가 되었던 것입니다. 힐러리는 그리고 이에 대한 비난 여론에 방어를 취했다고 합니다. 27살 때 아칸소주 페이어트빌의 로스쿨에서 법률구조 변호사로 일하다 판사에 의해 그 성폭행범의 변호사로 임명됐다. 철회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는 않았다. 이렇게 주장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내 고객에게 최선의 능력을 쏟아 직업적 의무를 다한 것이다. 형법상 받아들일 수 없는 피고도 변호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뻔한 핑계를 대었다고 합니다. 아이와 여성을 위한 대통령, 여성 인권을 자신의 슬로건으로 걸었던 힐러리는요, 이런 이중성 때문에 그녀를 지지하던 많은 여성 유권자들이 못 믿겠다 이러면서 그녀에게 엄청 등을 돌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힐러리의 남편 그 빌 클린턴의 고소인들이 TV쇼에 나와 힐러리는 오직 한 여성만을 위한다. 그 여성은 바로 그녀 자신뿐이다. 이런 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 여자들이 어떤 여자들이냐 하면 바로 미국의 전 대통령이었던 빌 클린턴을 성폭행으로 고소했었던 여자들이라고 합니다. 그녀들은 터크쇼에 나와서 당시에 힐러리 클린턴이 자신들에게 어떠한 반응을 보였는지, 무슨 말을 했었는지를 고백하게 되었다고 해요. 여성을 위한 대통령이 되겠다던 그녀가 정작 여성에게, 그리고 성희롱과 성폭행을 당했던 여성들에게 너 지금 네가 한 모든 일을 이해하겠니? 조용히 하고 있는 게 나을 거야. 이렇게 말을 했죠.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알면서도, 무엇이 정작 자신을 더 힘들게 할 줄 알았음에도 피해자들을 감싸주기보단 대통령인 남편을 보호하려고 했고, 되려 차갑고 무섭게 대한 힐러리. 여성의 인권보다도 정치적인 권력과 욕망이 더 중요했던 여자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 원인이 됐던 남편 빌 클린턴의 섹스 스캔들에 대해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제니퍼 플라워스라는 나이트클럽의 가수라고 합니다. 그녀는 클린턴과 무려 13년 동안이나 관계를 가졌다고 폭로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빌 클린턴 역시 인정한 부분이라고 해요. 힐러리와 결혼 생활 1년 반 만에 이 제니퍼와 만나게 되었고, 빌은 성적 충동을 느끼면
부인이 가까이에 있든 없든 장소를 가리지 않고 성관계를 가졌다고 모든 것을 폭로하였던 거죠. 모니카 루인스키는 다들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녀는 빌과 4개월 이상의 관계를 지속했다고 합니다. 그 당시 그녀는 백악관의 인턴이었고 그녀 때문에 빌 클린턴도 탄핵에 발단이 되었습니다. 그가 내게 키스를 하고 자켓에 단추를 풀었어요. 그리고 속옷을 풀고 제 가슴을 만지고 입을 빨았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빌 클린턴이 금융과 관련하여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루인스키와의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있다, 이런 성추문이 밝혀지게 되면서 이것이 거의 주된 사건으로 돌려졌다고 합니다. 저는 루인스키랑 관계를 맺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누구에게도 거짓말하라고 한 적도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이러한 의혹 제기는 완전히 거짓입니다. 루인스키에게 클린턴은 당연히 조용하라고 했고 루인스키도 어쩔 수 없이 성관계를 안 했다고 선서와 진술서에 서명을 했다고 해요. 그러나 루인스키의 친구가 전화 내용을 몰래 녹음해서 특검팀에 제출을 해서 결국은 들통나 버리게 됩니다. 어쩌다가 튄 빌 클린턴의 정액이 루인스키의 드레스에 묻게 되어 이것이 결정적인 DNA 증거가 되었다고 합니다. 성관계를 하진 않았습니다. 오랄 섹스는 성접촉이 아닙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변명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모든 게 다 밝혀지고 숨길 수 없게 되자 결국은 대국민 연설에서 자신의 부적절한 관계를 언급하며 성접촉을 인정하고 잘못을 시인하게 됩니다. 루인스키는 빌과 있었던 일을 책으로 발간, 그녀 역시 떼돈을 벌게 되고요. 정액이 묻은 저 드레스는 100만 달러를 받고 박물관에 전시를 했다고 합니다. 훗날 경매에 내놓기도 해서 고가에 팔아치우기도 했다고 해요. 폴라 존스라는 여성인데요. 아수칸주 정부 직원으로 일할 당시 클린턴에게 성희롱을 당했다, 이렇게 고소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는 엄청난 거액의 돈으로 그녀와의 사건을 종결지었다고 합니다. 주안티나 브로드릭이라는 여성분인데요. 클린턴이 강간을 했다고 주장을 한 여자입니다. 빌이 아칸사스 법무부 장관으로 있었을 때 자신을 성폭행했다고 합니다. 이미 그때 그녀는 결혼을 한 유부녀였고 싫다고 제발 멈추라고 애원했지만 나중에 그 마무리를 하고는 얼음 좀 가져오는 게 좋겠네, 이렇게 말을 하고 문을 닫고 나갔다고 합니다. 왜냐면 그녀가 너무 울었기에 눈이 부었으니 얼음으로 붓기를 빼라고 그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백악관의 보좌관으로 있었던 캐서린 윌리라는 여성인데요. 그녀 역시 빌이 성추행을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돌리 카일 브라우닝이라는 여성분이신데요. 그녀 역시 변호사였다고 합니다. 30년간 학창시절부터 미래를 즐기는 사이였다고 폭로를 하였습니다. 힐러리가 도대체 이혼을 안하고 왜 끝까지 그의 곁에 남아있었을까요? 왜냐면 그녀에게도 권력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남편 덕분에 동정론을 받고 그런 남편을 용서해준 여자, 그런 일을 겪었음에도 꿋꿋하게 정치 외길을 걸어온 여자, 이런 이미지를 만들어 주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여성으로서 그리고 아내로서의 힐러리는 정말 불행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녀는 자신의 인생을 망가뜨릴 수 있었던 그 순간을 발판으로 기회로 이용한 것이었죠. 혹자들은 이런 그녀를 무섭고 끔찍하다고 이중인격자라고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녀에게 내릴 수 있는 판단은 과연 무엇일까요?